해가 수평선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던 아침, 시마스코 병원의 자동문이 조용한 기계음을 내며 열렸다. 병원의 아침 근무조는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던 참이었고, 신선한 커피 향과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15년 경력의 간호사 박정희는 응급실 접수대에 앉아 전날 밤의 보고서를 훑어보며 여전히 너무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되겠지 하고 생각한 그녀는 곧 닥칠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정희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동료 간호사나 잃은 환자일 거라 생각했지만 문을 통해 들어온 광경은 그녀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이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흐트러진 갈색 머리카락과 허겁지겁 걸쳐 입은 듯한 면 티셔츠와 반바지는 그녀의 급박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소녀가 품에 안고 있는 작은 보자기였다. 세상에, 정희는 중얼이며 접수대에서 빠르게 나와 소녀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얘야? 놀란 눈동자를 한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정희를 바라보며 보자기를 더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로 오라고 해서 왔어요.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정희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을 뻗었다. 괜찮아, 여기서는 안전하단다. 아가를 잠깐 볼 수 있을까? 소녀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조금 열자 정희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작고 평화로운 얼굴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기는 세상의 혼란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수진 씨. 정희는 막 병동으로 들어오던 젊은 간호사 수진을 불렀다.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수진은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세상에. 그녀는 숨죽이며 중얼거렸다. 이반우 선생님께 알려줘요. 그리고 들것도 준비해줘요, 빨리. 정희는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수진이 급히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가는 동안 정희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소녀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은서요. 제 이름은 김은서예요. 은서야, 병원까지 오다니 참 용감했구나. 정희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은서는 팔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정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자고 일어났는데 그 애가 거기 있었어요. 너무 아파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저며왔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보아 단순한 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은서와 아기를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괜찮아, 은서야. 지금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은서와 아기를 도와줄 거야. 잠시 후 수진이 들것을 밀며 돌아왔고 그 뒤를 따라 이반우 의사가 병실에 들어섰다. 그는 중년의 의사로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정희 씨, 무슨 상황입니까?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몇 분 전에 신생아를 안고 병원에 왔어요. 혼란스러워 보이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에게 다가가 부드럽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은서야. 나는 이반우 선생님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은서와 아기를 도와줄게. 들것에 누울 수 있겠니? 더 편한 병실로 옮겨줄게. 은서는 겁먹은 듯 들것을 바라보며 신생아를 더 꼭 끌어안았다. 아기를 뺏는 거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반우는 정희와 짧게 시선을 교환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런 일 없단다, 은서야. 아기는 계속 내 곁에 있을 거야. 지금은 너희 둘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정희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은서를 들것에 눕혔다. 그녀는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을 느꼈고, 이는 정희의 가장 나쁜 예감이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병원 복도를 따라 이동하던 그들 주변으로 의료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와 놀란 눈빛들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의료진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직 은서와 아기에게만 전념했다. 은서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가 연락할 사람 있니?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아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몰라요. 부모님이 화낼까봐 무서워요. 이반우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평온한 어조를 유지했다. 지금은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네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이 진료실에 도착하자 수진이 신속하게 방을 정리하고 준비했고, 정희는 은서를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도왔다. 은서야, 이반우가 말을 이었다. 아기를 잠깐 검사해야 해. 정희 간호사님이 잠깐 안 와도 괜찮을까? 은서는 망설였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기는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잠든 채였다. 남자아이야, 정희는 조용히 속삭이며 아기를 살펴보았다.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것 같아. 이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머릿속으로 메모를 했다. 수진 씨, 신생아 전반 검사를 위한 준비 부탁해요. 정희 씨는 계속 은서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은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진찰대로 옮기고 검사를 시작하는 동안 이반우는 은서의 병상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지만 눈빛은 걱정과 의심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은서야, 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이 아침에 병원까지 어떻게 왔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은서는 눈을 깜빡이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걸어서 왔어요. 멀진 않았어요. 어떤 여자가 길에서 저를 보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희와 이반우는 순간적으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점점 더 수수께끼 같아지고 있었다. 이반우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야, 이 아기가 어떻게 너한테 생긴 건지 알고 있니? 은서는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살짝 저었다. 그냥 눈 떴을 때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팠어요. 그 말은 정희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은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눌렀다. 얘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우린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 이반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은서야, 내가 너를 검사해야 해. 괜찮겠니? 은서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정희는 계속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반우는 세심하게 신체 검사를 시작했고 병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곧 수진이 아기의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전문적인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무거운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기는 건강해요. 수진은 조용히 보고했다. 추가 검사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는 생명 지표가 안정적입니다. 이반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은 조금 더 어두워졌다. 검사를 마친 그는 다시 한번 직원들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은서야, 그는 다시 말했다. 우리는 너와 아기를 잘 돌볼 거야. 앞으로 며칠 동안 병원에 좀 더 있어야 할지도 몰라. 이해하겠니?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상황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감이 어렸다. 아기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물론이지. 정희가 말하며 수진에게 아기를 다시 데려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아기를 다시 품에 안은 은서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손끝으로 볼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 대신 어렴풋한 다정함이 그녀의 얼굴을 채웠다. 이반우는 조용히 정희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우리는 곧 사회복지사와 경찰을 불러야 해요. 그리고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복잡해질 겁니다.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길은 아기를 안은 채 가만히 앉아있는 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병실 밖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속삭이며 궁금한 눈빛으로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반우와 정희, 그리고 수진은 오직 은서와 아기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복지사 김혜린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인 단호함과 따뜻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안녕, 은서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예린이라고 해. 네가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단다. 잠깐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예린은 은서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은서야, 몇 살이니? 12살이요. 은서는 조용히 대답하며 아기가 덮인 담요의 가장자리를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니?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랑 새아빠랑 살아요. 이반우와 정희는 짧은 순간 눈빛을 교환했지만 표정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애썼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있니?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화낼 거예요. 예린은 조금 더 몸을 숙이며 은서의 눈높이에 맞춰 따뜻하게 말했다. 은서야, 여기에 있는 누구도 너한테 화내지 않아. 모두가 널 걱정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혹시 왜 엄마가 화낼 거라 생각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아기를 바라보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기를 데려왔거든요. 이건 비밀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병실을 무겁게 가라앉혔다. 정희는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 나섰다. 은서야, 배고프지 않니? 내가 뭐 좀 가져다 줄까?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배고파요. 정희가 병실을 나간 사이 이반우는 예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밀 검사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도 아기도 모두요. 그리고 당국과도 빠르게 협조해야겠어요. 예린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이반우는 다시 은서 곁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은서야, 몇 가지 건강 검사를 해야 해. 괜찮겠니? 아프지 않게 할게. 정희 선생님이나 나, 네가 원하는 사람 중 누군가가 곁에 있어 줄 거야. 바로 그때 정희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따뜻한 국과 갓 구운 빵 냄새가 병실을 부드럽게 채웠고 잠시나마 긴장된 분위기를 달래주었다. 은서야,
내가 맛있는 걸 좀 가져왔어. 정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국부터 조금 먹어볼래.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고 정희는 아기를 대신 안아 자리를 정리해 주었다. 그 사이 예리는 은서에게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다. 은서야, 처음 아기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니? 은서는 국을 내려놓고 정희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다. 무서웠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귀여웠어요. 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반응했다. 그럴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무서울 수 있어. 그런데 병원에 온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집에 가야 하나요? 이반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니야, 은서야. 지금은 병원에 좀 더 머물러야 해. 너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확인한 뒤에야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어. 은서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다. 그녀의 시선은 아기에게로 향했다. 얘 이름 지어도 돼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은서야. 네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은우라고 하고 싶어요. 예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예쁜 이름이야. 아기도 좋아할 거야. 그 순간 이반우는 병실을 조용히 빠져나와 소아과 과장인 이성재 박사와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진지한 눈빛은 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은서는 12살이고 아기는 갓 태어났어요. 심각한 아동학대와 성폭력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장은 잠시 눈을 감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 경찰엔 알렸습니까? 예, 사회복지사가 연락했고 경찰도 도착 예정입니다. 심리상담과 추가 검사도 준비 중입니다. 좋습니다.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사건은 최우선 사안으로 처리합시다. 그들이 논의하는 동안 병실에서는 은서가 은우를 다시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기의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정말 작다.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주 작지. 하지만 금방 자랄 거야. 아기들은 정말 빨리 자란단다. 은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은서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 가장 중요한 건 너랑 아기가 건강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야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린 너희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야.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정희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서야, 같이 책 읽을까? 병원에 예쁜 책이 많아. 은서의 눈빛이 약간 밝아졌다. 정말요? 저 뭐라도 읽고 싶어요. 정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 금방 좋은 책을 가져올게. 정희가 책을 찾으러 나간 뒤 이반우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있었지만 아이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은서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곧 검사를 좀 더 진행해야 해. 그런데 혹시 네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은우한테 인형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작은 고민형이요. 그 말에 이반우의 마음이 아릿해졌다. 그녀의 요청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애절했다. 물론이지, 은서야. 고민형 꼭 준비할게. 시간이 흐르며 병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추가 의료진, 전문가, 사회복지사들이 속속 도착했고 경찰도 조용히 병원에 들어와 병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병실에서는 정희가 돌아와서 천사에 관한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은서와 은우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고민형은 침대 옆에 놓여 마치 은우를 지켜주는 수호자처럼 보였다. 이 평화로운 순간에도 어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해가 서서히 지고 병실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은서는 조용히 잠들었고 정희는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사건은 자신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장 큰 책임은 은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이반우가 병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다음 날의 무거운 일정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은서와 은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길은 험난하겠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혼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 지켜줄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렸고 창밖에서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날의 무게를 하늘이 함께 느끼고 있는 듯했다. 시마스코 병원은 고요하게 깨어나고 있었고 병실 창가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회색빛 햇살이 희미한 온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간호사 정희는 야간 근무를 마치며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기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좋은 아침이야, 은서야. 은서는 이미 깨어 있었고 조용히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은우의 얼굴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기의 조그마한 손은 젖병을 꼭 붙잡고 있었다. 밤새 잘 잤니? 정희가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응, 은우도 거의 안 울었어요. 정말 잘 됐구나. 정희는 은서를 바라보며 안도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잠시라도 평안을 느낄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변화였다. 바로 그때 사회복지사 예린과 심리상담사 김수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날이었다. 안녕, 은서야. 예린이 부드럽게 인사했다. 오늘은 너와 은우를 돕기 위해 몇 명이 더 찾아올 거야.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을까? 은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해진 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그녀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상담사 수진이 은서 곁에 앉았다. 그녀는 따뜻하고 조용한 말투로 말을 건넸다. 은서야, 네가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거 알아. 난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걱정을 하는지 듣고 싶어. 궁금한 게 있니? 은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손에 감싼 은우의 담요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어른들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아꼈다. 예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은서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건강과 안전이야. 병원에서 조금 더 지내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물었다. 그럼 엄마는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이반우가 은서 곁으로 다가오며 대답했다. 지금 엄마랑 연락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은서야, 혹시 은우가 어떻게 생긴 건지 말해 줄 수 있니?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긴 침묵에 빠졌다. 그녀의 눈은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상담사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은서야, 이건 정말 힘든 이야기일 수 있어. 하지만 네 잘못이 절대 아니야. 우리는 너를 돕고 싶을 뿐이야. 정희가 손을 내밀어 은서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얘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긴 침묵 끝에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어요. 너무 아팠고 무서웠어요.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말을 들은 병실 안의 공기는 뚝 끊긴 듯 무거워졌다. 모두 숨을 죽이고 은서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이반우는 잠시 눈을 감으며 감정을 억눌렀고 예린과 수진도 마음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준비했다. 은서야, 이반우가 조용히 물었다.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 누군지 말해줄 수 있을까? 은서는 눈을 감고 입술을 떨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새아빠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간신히 눈물을 삼켰다. 이반우의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예린과 수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얼굴에는 깊은 충격과 분노가 어려 있었다. 은서야, 정말 용기 있는 말이었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을 꺼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꼭 기억해.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도와달라고도 안 했고 엄마랑 새아빠는 술만 마셔요. 항상요. 예린은 무릎을 꿇고 은서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은서야. 아이인 너는 어른들이 보호했어야 했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반우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은서야, 우리가 너의 몸 상태를 더 정확히 확인해야 해. 전문 여성의사 선생님이 올 거야. 괜찮겠니?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몸짓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다. 정희는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옆에 있을게, 얘야. 네가 원하면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럼 은우는요? 은서의 시선은 곧장 아기에게로 향했다. 걱정 마. 아기는 내 곁에 계속 있을 거야.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을게. 이반우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다. 조금 후 산부인과 전문의 이지연 박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온화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 은서야. 난 지연 선생님이야. 내 건강을 확인하러 왔어. 괜찮겠니? 은서는 살짝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고 곁에 앉은 정희는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얘야. 다 잘 될 거야. 의사 이지연이 신중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반우는 병실을 조용히 빠져나와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사회복지사 예린, 병원 법률 자문 변호사, 그리고 형사 정승호가 도착해 있었다. 병원 측은 이 사건을 가장 신속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 형사는 서류를 들고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명백한 아동 성폭행과 방임 사건입니다. 즉시 가해자와 보호자 모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아동보호청을 통해 보호자 권한 정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지만 새아버지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반우가 물었다. 아직 행방이 불명입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국경을 넘으려던 시도 중 체포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반우는 무겁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심리상담팀, 아동전문의료팀, 그리고 임시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연계돼야 합니다. 이 아이는 더는 혼자가 아니어야 해요. 그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은서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검사를 마친 후 눈에 띄게 안도의 기색을 띠고 있었다. 정희는 물 한 컵을 건네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잘했어, 은서야. 이제 조금 쉴 수 있겠다. 저 병에 걸린 건가요? 은서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은서야. 이지연 박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몸이 많이 힘든 일을 겪었지만 잘 회복될 수 있어.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그때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은우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은서는 깜짝 놀라며 곧장 아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은우가 배고픈가 봐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제 분유 줄 시간이야. 같이 해볼래?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은서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정희는 조심스럽게 젖병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은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대로 따라했다. 은우는 조용히 분유를 빨아들이며 안정을 찾았다. 수진 상담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서야, 정말 잘하고 있어. 은우는 너처럼 다정한 엄마가 있어서 행복할 거야. 은서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근데 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좋은 엄마야. 수진은 조용히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정성껏 아기를 돌보고 걱정하고 그게 바로 엄마야. 그 순간 다시 병실 문이 열리며 이반우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목소리는 따뜻했다. 은서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가 우리에게 말해준 이야기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경찰과 관련 기관에 사실을 알렸어. 은서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경찰이요? 저 나쁜 일 한 거 아니죠?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예린이 빠르게 은서 곁으로 다가와 단호히 말했다. 은서야, 넌 아무 잘못도 없단다. 경찰은 너와 은우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거야. 은서는 다시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예린은 짧은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연락을 시도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와 은우의 안전이야. 은서는 은우를 꼭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집에는 가기 싫어요. 그 말은 방 안의 어른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수진 상담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은서야, 걱정하지 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우린 너희 둘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찾을 거야. 은서는 조금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둘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모두가 조용해졌다. 이반우와 예린은 짧게 눈빛을 교환했다.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예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볼 거야.
너희 둘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남은 하루는 분주하게 흘러갔다. 경찰은 조용히 병원 직원을 면담했고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는 은서와 은우의 건강과 상황을 계속 체크하며 대응 방안을 조율했다. 해가 지기 전 정희는 다시 병실에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포장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은서야, 내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건넸다. 저요. 은서는 조용히 상자를 받았다.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자 안에는 사진 앨범이 들어있었다. 너랑 은우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둘 수 있는 앨범이야. 우리가 며칠 동안 찍은 사진들을 몇 장 넣어놨고 앞으로도 많이 채워나갈 수 있을 거야. 은서는 조용히 앨범을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다. 젖병을 주는 순간 품에 안고 있는 장면, 은우에게 미소 짓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앨범을 가슴에 꼭 안고 속삭였다. 너무 예뻐요. 이 작은 선물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날 이후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씩 병실을 방문해 작은 선물과 따뜻한 말들을 전하기 시작했다. 어떤 간호사는 아기용 인형을, 어떤 청소 직원은 자신의 아이가 그린 그림을 가져와 병실 벽에 붙였다. 병실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온기와 사랑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은서의 병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하얗고 차가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벽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으며 작은 선물들이 가득했다. 아기 침대 옆에는 곰 인형과 부드러운 담요가 놓여 있었고 선물 받은 사진 앨범은 은서의 머리맡에 소중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은서는 긴 하루에 지친 듯 침대에 조용히 누웠고 그 옆에는 은우가 작게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정희는 은서 곁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정희 이모, 은서는 졸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정말 괜찮아질까요? 정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은서야. 반드시 괜찮아질 거야. 내 곁에는 너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그리고 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야. 은서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듯한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온몸에 맺힌 긴장과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잠들었다. 은우는 곁에서 조용히 꿈나라에 있었고 침대 곁 작은 스탠드 등 아래에 놓인 고민형은 마치 이 작은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았다. 정희는 조용히 병실을 나서며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그녀가 병실 밖으로 나오자 이반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잘 자고 있어요. 정희가 작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그 아이에게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마음을 써준 덕분이에요. 이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은서 어머니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다행히 새아버지는 국경 근처에서 체포됐고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직 어린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어줘야 해요. 이반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절대로 혼자 남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병실 문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병원 전체는 차분한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은 단지 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엔 아이를 위한 다짐과 희망,
그리고 책임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또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정희는 새벽 일찍 병실로 돌아와 은서와 은우의 상태를 확인했다. 은서는 이미 깨어 있었고 아기에게 조심스레 분유를 먹이며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은서야. 정희가 다가오며 따뜻하게 인사했다. 우린 잘 잤어요. 은서는 조용히 웃었다. 은우가 밤새 거의 안 울었어요. 정말 잘했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웃음이 스쳐간 것을 보고 그녀의 마음도 조금 놓였다. 곧이어 사회복지사 예린과 상담사 수진이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들은 오늘 은서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왔다. 은서야,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너와 은우가 앞으로 어디에서 지낼 수 있을지 이야기하려고 해. 어떤 분이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 은서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살짝 들었다. 우린 같이 있는 거죠? 수진이 은서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너희 둘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어. 그분도 그렇게 원하셔.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미였고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은서의 이야기를 듣고 은서와 은우를 자신들의 집에서 돌보고 싶다고 자원한 가정이었다. 안녕, 은서야. 박선미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았다. 너와 은우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가족은 너희 둘이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단다. 은서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저랑 은우랑? 박선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집엔 정원이 있고 내 또래 아이들도 있어.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은우도 함께 잘 보살필 수 있어. 은서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끝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근데 절대 안 떨어져야 해요. 절대 안 떨어져, 박선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은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정희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 작고 여린 아이가 드디어 희망이라는 말을 믿기 시작하는 듯했다. 은서와 은우는 곧 병원을 떠나 박선미 씨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들은 이 과정이 은서에게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절차를 준비했다. 은우의 모든 건강 기록과 검사 결과는 철저히 정리되었고 은서의 치료 계획도 함께 전달되었다. 이반우는 은서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은서야, 정말 잘했어. 너는 많은 걸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은우를 지켜냈고 스스로 도움을 구하러 병원에 왔어. 우리는 네가 자랑스러워.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희는 은서의 짐을 정리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우리가 항상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병원으로 돌아와도 돼. 은서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여기 많이 따뜻했어요. 사진 앨범은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앨범 안에는 처음 은우를 품에 안았던 순간, 정희가 젖병을 쥐어주며 도와주던 장면, 처음으로 은우에게 미소 지으며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설 때 은서는 병원 직원들로부터 작은 배웅을 받았다.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와 은우를 응원했고 몇몇은
작은 손 편지와 인형을 건네주었다. 이별의 순간은 조용했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박선미 씨의 차가 병원을 떠나며 조용히 움직였다. 뒷좌석에서 은서는 은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처음으로 피어나는 작은 희망도 함께 있었다. 새로운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햇살이 정원에 내려앉아 있었다. 문 앞에는 선미 씨의 남편과 두 자녀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안녕, 은서야. 안녕, 은우야. 두 아이가 수줍은 듯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다. 집 안은 밝고 포근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부드러운 담요와 아기용 놀이매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은서의 방에는 예쁜 침대와 책장, 작은 탁자 위에 이름 없는 노란 곰인형이 놓여 있었다. 이 인형은 은우를 지켜주는 곰이야. 선미 씨가 말했다. 네가 원하면 이름도 지어줘. 은서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곰이는 해님이에요. 은우한테 따뜻한 햇살처럼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은서는 은우를 곁에 두고 새로운 방에서 처음으로 혼자 잠을 청했다. 무척 낯선 공간이었지만 박선미 씨는 침대 옆에서 은서의 손을 꼭 잡고 속삭여 주었다. 우린 너를 기다렸단다. 은서야,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내 편이야. 그 말을 들은 은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여정의 끝, 또 다른 여정의 시작. 마음속에서 작게 울려 퍼지는 희망의 목소리를 따라 그녀는 조용히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우가 평화롭게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은 고민형 해님의 귀를 꼭 쥐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은서와 은우에게는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이 생겼다. 사랑과 보호, 그리고 회복의 길.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후 병원 회의실에서는 마지막 결정을 위한 중요한 만남이 열렸다. 은서, 박선미 씨, 사회복지사 예린, 상담사 수진, 그리고 병원 의료진과 법률 자문이 모두 모였다. 이 자리는 단지 절차적인 판단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은서와 은우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굳히는 순간이었다. 은서는 아직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박선미 씨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 보였다. 그녀는 손에 앨범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과 은우가 함께 만든 기억이 담겨 있었다. 처음 아기를 안았던 날, 병원에서 책을 읽던 밤, 그리고 은우를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과 미소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은서의 용기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예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오늘 우리는 은서와 은우가 박선미 씨 가정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정식으로 보호 위탁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임시보호가 아닌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한 환경이란 걸 모두가 확인했고 이제부터는 이 집이 두 아이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전 은우랑 떨어지기 싫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은우만 같이 있으면 돼요. 이반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누구도 너희 둘을 떼어놓지 않을 거야. 은서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걸 위해 여기에 있는 거야. 박선미 씨는 은서의 손을 잡았다. 우린 너희를 위해 집을 열었단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필요할 땐 언제든 곁에 있을게. 은서는 잠시 박선미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겼다. 긴 시간 동안 꾹 참고 있던 눈물이
그제야 흘러나왔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은서와 은우는 박선미 씨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서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웃고 말하기 시작했다. 은우도 건강하게 자라났고 가족 모두의 사랑 속에서 밝은 아이로 성장해갔다. 은서는 학교에 복귀했고 상담도 병행하며 마음을 천천히 회복해 나갔다. 그림을 좋아하게 되었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엔 늘 앨범에 새로운 사진을 붙이곤 했다. 은우와의 매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은서가 일기장에 적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내가 무너졌던 그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다. 그 손은 따뜻했고 내게 말해줬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난 매일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은서와 은우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현실의 이야기이다. 아직도 많은 은서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 그 따뜻한 첫 손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희망은 작게 시작되지만 진심으로 뿌리 내릴 때 끝없는 미래를 품을 수 있다. 고마워요.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그리하여 은서와 은우는 다시 태어난 듯한 삶을 시작했고 그들은 이제 사랑과 보호 속에서 미래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